앨범만 냈다 하면 몇천억씩 저작권 수익이 들어오는 가수 저스틴 비버. LA의 한 커피 매장을 들르는 그의 모습을 파파라치가 찍어댑니다. 그곳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인데요. 커피 소비 1위인 미국인데도 정작 미국인들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만 찾는다고 하는데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커피 사업을 하고 있는 조앤나라고 해요. 좋은 원두를 찾아서 미국 카페에 공급하고 직접 카페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해요. 바리스타 대회 심사위원을 해본 적도 있을 만큼 커피에 진심입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1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분명 한국은 머지않아 또 미국을 넘는 선진국이 될 거라고. 아니 어쩌면 이미 커피 산업 분야에서는 미국을 넘은 선진국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저는 지금 살고 있는 LA에서도 얼마 전 다녀온 한국에서도 직접 확인했고 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의 커피 이력을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커피 사업을 한 건 아니에요.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유아교육과 전공이었어요. 해맑은 아이들을 매일 보는 일을 하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아 진학했지만 현장 실습을 해보니 제 길이 아닌 것 같았죠. 방황하던 중에 친구의 소개로 한 카페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커피를 만드는 일부터 배웠습니다.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몸으로 하는 일을 하면 많이 지칠 거라 생각했는데 커피를 내리고 공부하는 일은 단 한 번도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페 아르바이트에서 정직원이 될 때까지 열심히 출근했죠. 물론 부모님들은 대학을 전공하고 나와서 고작 커피집에서 일하냐고 속상해하셨고 학교 성적이 꽤 좋았던지라 교수님께서는 왜 전공을 살리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냐며 엄청 반대하셨죠. 그때 제 선택에 확신을 갖고 있어서 카페 매니저로 묵묵히 일을 해왔고 이곳 LA에서 꽤 유명한 바리스타가 되었습니다. 카페 운영에 머무르지 않고 신선한 원두를 찾아 나서고 커피에 대한 강의도 나가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커피 사업에 점점 뼈가 굵어져 가다 보니 새로운 흐름을 알게 되었어요. 커피 소비라고 하면 단연코 미국이 1등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시아, 특히 한국의 커피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물론 숫자로 보면 중국의 커피 매장 수가 더 많아요. 사람들은 중국이 세계 커피 산업의 심장이라며 엄청난 성장세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한국은 2위라고들 하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엔 그건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숫자로만 볼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구수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땅도 넓고 인구도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매장의 수가 한국보다 많을 거예요. 하지만 1년 동안 1인당 커피 소비량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은 세계 평균인 130잔보다 거의 3배로 많은 350잔이니까 한국인의 커피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런 통계 자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SNS상에 올라오는 맛집 속의 인증샷도 중요하게 보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맛집이나 카페를 가보고 후기를 올리는 유명한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어느 날부터 유독 인기가 좋아 보이는 카페가 있었어요. 보통 후기를 쓰면 적당하게 한 2줄 쓰고 말 텐데 10줄 이상의 감동적인 후기들이 계속 올라오며 새로운 커피 문화를 선도한다. 생애 최고 커피 맛이다. 이런 맛을 알게 되어 신에게 감사하다는 말까지 쓰는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 헐리우드 배우들도 그곳에서 인증샷을 찍고 오고 유명 연예인의 일상을 몰래 찍는 파파라치들이 즐겨 찾는 곳일 만큼 명소가 되었더라고요. 후기들이 하나같이 너무 호평이어서 처음에는 돈을 받고 후기를 작성해 준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의심이 갔어요. 게다가 커피 맛이라면 저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신에게 감사하다 소리가 나올 정도의 맛을 낸 바리스타가 궁금하기도 했고요.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엔 자존심이 뭉개지고 있어서 재촉해서 그 카페를 가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날 방문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매장 근처에 도착하면서부터 동네에 행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인파들이 북적거렸거든요. 한 줄로 길게 늘어선 사람들이 건물을 빙 두를 정도였고 곧 이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한켠에 주차를 하고 저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웬 동양인 직원이 제 앞에 오더니 엄청 미안한 얼굴로 죄송합니다. 바로 앞에 서 계시는 분까지만 커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커피가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가 고작 오후 3시였습니다.
LA의 모든 카페를 다 가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정말 많은 카페를 다녀왔지만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곳이 없었고 재료가 소진되었다고 말하는 곳도 없었어요. 처음 겪는 일에 당황했고 오늘은 도저히 커피 마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양인 직원은 저에게 거듭 사과를 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도 마감이 될지도 모른다며 조금 일찍 와달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어차피 카페가 4시에 문을 닫으니 오전에 오는 것이 더 좋다면서요. 아니 무슨 카페가 오후 4시에 영업을 종료하나요? 보통의 카페는 점심시간 다음으로 저녁시간 매출이 높기 때문에 저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매출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었거든요. 직원의 말을 듣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아침 8시 오픈할 때도 이미 많은 줄을 서야 하기 때문에 7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커피를 사서 출근하는 직장인도 많다네요. 감히 커피 전문가를 헛걸음하게 만들었다는 것, LA의 돈은 여기로 다 모이는 것 같은 기분 등등. 왠지 모를 분한 마음이 들면서도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꼭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마음먹었죠. 직원은 커피를 조용히 즐기고 싶다면 일요일 오전 일찍 오면 원두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들을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틀 뒤 일요일 어둑어둑한 새벽에 일어나 대충 씻고 1시간을 운전하고 다시 멜로즈 지역의 그 가게로 갔습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이라 주차가 쉬었고 사람들은 거의 없어서 줄을 설 필요가 없더군요. 그리고 매장 안을 들어가 보니 SNS에서 보았던 많은 후기들이 거짓이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는 후기가 있었는데 딱 들어맞았어요. 모던한 인테리어에 커피를 마시는 사람을 위한 공간, 노트북 작업을 할 수 있는 높이의 테이블, 정말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한켠에는 아이들을 위한 귀엽고 놀이 공간에 작은 부엌 장난감들이 있었고 커피의 오랜 이야기를 풍기는 물건과 장식이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모두 동양인이었고 정말 친절했습니다. 어제 저에게 말을 걸었던 직원이 주문을 받았는데 단번에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소 어떤 취향의 커피를 좋아하는지를 물으면서 그들이 커피 품질에 얼마나 큰 관심을 쏟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는 저는 이곳 카페의 시그니처라고 불리는 비비드 크림 라떼를 먹었는데 정말 정성 담긴 커피가 뭔지 기가 막힐 정도의 풍부한 향과 부드러운 맛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쉬는 일요일, 그것도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1시간을 달려온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커피 맛이었습니다. LA에서 인기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들, 그러니까 스타벅스, 스텀프타운, 블루보틀에서 파는 커피는 이곳에서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저는 직원에게 사장님에 대해 물었고 직원은 사장님은 뒤쪽 창고에서 원두를 선별하고 계시다며 사장님을 곧 불러오겠다고 했죠. 커피색 앞치마를 두르고 짧은 머리를 한 사장님은 저를 알아보는 것 아니겠어요? 바리스타 대회 심사위원인 것도 알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도 자주 갔다며 아는 체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악수를 건넸지만 그는 악수와 동시에 허리를 90도에 가까울 만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흔히 보던 한국의 예절 바른 인사법이었죠. 저는 혹시 한국인이냐고 물었고 그는 여기 모두 한국인이 일한다고 했습니다. 인사하는 자세부터 정중하고 진실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커피 음료에 깃들인 그 맛이 한국인의 문화가 젖어있는 커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보통 미국의 카페에서 만드는 심플하고 획일화된 커피와는 정말 달라서 손님들은 이곳에 오면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LA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컨셉인데 한국인 사장님은 웃으면서 그렇지 않다고 겸손함까지 보이더라고요. 한국에서 차렸으면 이 정도로 인기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요. 한국에는 정말 좋은 카페가 많아서 자신들의 카페는 그곳에선 평범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많지만 지역 특유의 분위기를 잘 살린 곳도 많다면서 본인도 한국의 카페를 많이 모방한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커피 사업을 하고 있으니 꼭 한국을 방문해서 트렌드를 경험해보길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두를 사러 브라질,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남미로 간 적은 많았는데 커피 트렌드를 알려고 한국을 가라고 하니 처음엔 구미가 썩 당기지 않았습니다. 커피의 핵심은 원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눈치를 읽었는지 한국인 사장님은 커피 수입하는 농장의 토양, 작황, 생산량을 체크하며 샘플을 얻는 노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커피 이전에 사람을 먼저 생각해봤더니 미국 매장에서 파는 찍어내는 듯한 커피를 파는 건
좋은 원두를 아무리 써봤자 무용지물이란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원두를 사는 것만큼이나 새로운 메뉴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고객 맞춤형으로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국에 가서 카페 투어를 하고 옵니다. 가족들 얼굴도 겸사겸사 보면서요. 한국 사장님은 애국심이 지나치게 강하시구나 싶었는데 결국 저는 지금 이렇게 한국을 오게 되었고 심지어 예정보다 2주일 더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처음에는 분명 한국 카페를 보러 온 건데 한국의 인프라를 경험하면서 너무 편리해서 조금만 더 있자 조금만 더 한 것이 한참이 지났네요. 저는 처음 서울의 카페 숫자에 너무 놀랐습니다. 커피는 남미나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지만 그 음료를 맛보는 곳은 마치 한국이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 자체를 즐기는 것뿐 아니라 커피를 팔기 위해 이토록 아름다운 장소를 만들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 도처에 널렸습니다. 메뉴도 그렇게 다양할 수 없었고 계절별로 시즌템이 확실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인기가 있다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신세계였습니다. 얼음과 물만 가득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한 원두액과 어우러져 정말 데일리 음료로 딱이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카페는 따뜻한 커피가 90% 이상이거든요. 거기다 함께 파는 디저트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베이커리는 보통 너무 달거나 식감이 거친데 한국식 디저트는 너무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물 같다는 고구마 케이크의 맛은 충격 그 자체였죠. 미국에는 고구마가 없고 대신 얌이라고 하는 고구마 비슷한 뿌리 채소가 있는데 단맛이 적은 편이에요. 얌으로 케이크를 만든다는 것은 맛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아요. 반면에 한국의 고구마는 단맛이 강한 데다 노란 빛감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부드럽고 달콤한 식감은 고급 케이크 재료로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LA 카페에 선보인다면 생일 케이크 주문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 말고도 BBC에서도 소식을 전했다는 달고나 커피부터 한국식 마카롱까지 한국은 커피와 디저트 세계의 성지라고 불릴만 했습니다. 그런 위상 때문인지 올해 5월 한국의 부산이라는 곳에서 세계 바리스타 대회가 열리기도 했어요. 처음엔 K-팝, K-드라마와 같은 한류로 미국의 영화 산업을 이기는 것 같았던 한국이 이제는 미국의 커피 시장까지 이길 것 같아요. 한국 5천만 인구가 무색할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네요. 미국 LA를 압도시킨 한국의 커피 덕분에 제가 한국까지 오게 되었고 치열한 경쟁 속에 나날이 발전하는 한국의 카페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가방에는 한국에서 배합한 커피 가루에 한국식 디저트 마카롱까지 한가득 담아 귀국했어요. 이번에는 기회를 놓쳤지만 한국에서 바리스타 대회를 하게 된다면 심사위원으로 꼭 참여 신청을 넣고 싶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도 커피 한잔 하시면서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감동 돋보기의 다음 이야기도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사는 고등학생 헬렌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빠졌을 때 학교에서 하는 각종 행사들이 모두 금지되었었는데요.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수학여행이었습니다. 왜 하필 제가 순번일 때 코로나가 터져 못 가게 되었는지 진짜 억울했는데요. 그런데 올봄 교장 선생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제 국제항공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 작년에 못 갔던 학년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간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수학여행지가 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고대했는데 진짜 한국을 가게 된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인즉슨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인데다 미국 내에서도 K컬처 열풍을 견인하고 있는 MZ세대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진다면서 한미 양국 간의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취지라고 설명하셨어요. 사실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뉴욕 할렘가에 있는 공립학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되었죠. 할렘가는 형편이 어려운 집안들이 많다 보니 교육의 기회마저 없었는데 공립학교가 생기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할렘가에 있다 보니 처음에는 학교의 이미지가 안 좋았지만 지금은 좋은 학교 그룹에 속하게 되었어요. 우리 학교가 최근에 더 인기가 좋은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학교는 제2외국어가 한국어입니다. 그리고 교양 수업에 태권도, 부채춤 등 한국 문화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미국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지정했다니 신기하시죠? 저희 공립학교의 설립자는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활동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2년간 충남 천안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면서 한국 학교가 미국의 공립학교와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삼박자를 맞추는 한국의 교육 문화는 미국과는 정말 달랐고 특히 한국에서는 부와 명성보다 교육을 중시하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에 한국의 교육 방식을 확신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생활 뒤 미국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공립학교를 설립하고 교장 선생님이 되셨죠.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에게 배움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함을 갖도록 교육하고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해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데 힘쓰셨죠. 학생들도 교장 선생님의 취지를 이해하고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 당시 할렘가에는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부모처럼 영원히 가난하게 살게 되리라 확신하며 살았죠. 하지만 우리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무기력했던 아이들이 희망과 성공, 그리고 미래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과 마주칠 때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자고 하셨죠. 차곡차곡 쌓여진 교육의 힘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학교가 설립되고 첫 졸업생 45명 전원이 아이비리그를 비롯해 미국 내 유수의 대학에 합격한 것이었죠. 그때 이후 학교의 위상도 높아지고 한류 바람까지 타면서 뉴욕의 인기 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수학여행까지 한국으로 가는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것이죠. 안타깝게도 장거리 비행에다 인원수가 많다 보니 전체 학생이 다 가는 것은 아니었고 한국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수학여행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고대하던 출국날이 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자 설렘이 2배로 커졌죠. 수학여행단은 모두 한국 방문이 처음이었거든요. 비행시간은 꽤 길었지만 학생들은 비행기에서 제공된 영화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장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을 알리자 모두들 창문에 얼굴을 대고는 열심히 밖을 보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만난 인천공항의 모습은 경이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인솔 선생님께서 인천공항이 몇 년째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시던데 인생 통틀어 공항이 처음이던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돔 형태의 높은 층고와 시야가 확 트인 복도 밖이 훤히 보이는 통유리 건축물은 책에서 보던 루브르 박물관보다 더 아름답고 웅장했어요. 공항 안에는 로봇들이 막 다니고 있었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도 잘하고 길도 안내해 주었어요. 학생들은 로봇과 함께 악수를 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끝내고 나오자 한국 측에서 뉴욕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하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한국의 초대를 받는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하루를 쉬고 다음날 첫 일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일정이 바로 한류 문화체험이었는데 특히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다니는 이색 경험을 했습니다. 왕의 의상부터 무사, 공주, 귀족 등이 입는 옷을 각각 선택해 입었죠. 한국의 복식 문화를 잘 모르다 보니 한복을 어떻게 입는지도 몰라서 치마를 뒤집어 입은 친구부터 무사옷을 입은 친구가 왕관을 쓰고 다니는 등 우왕좌왕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복의 색깔이 너무나 화려하고 입고 돌아다니기에도 편안하다며 다들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가본 곳은 한국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옛 한국 왕조의 궁궐이었어요. 경복궁이라는 이름의 궁궐은 아담하지만 참 아름다웠습니다. 왕이 업무를 보던 장소라는 근정전을 보았을 때 한국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보았던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왕이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고 좌우로 신하들이 많이 서 있을 수 있는 곳이었죠. 나라지를 결정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숙연해지더라고요. 우리는 한복을 입은 채 인근 한옥마을도 다녀오고 궁 앞에 서 있는 문지기와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죠. 카메라로 찍을 때 봤던 친구들의 활짝 핀 웃음은 저마저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다음날 우리는 한국의 MZ세대들의 문화를 겪어봤습니다. 노래방과 PC방을 다녀온 것이었죠. 특히 한국의 최신형 PC방은 모든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마치 카페 같은 공간에 앉아 최신식 컴퓨터로 게임을 즐기는 자체가 쇼킹했습니다. 대형 커브드 모니터에 최신형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키보드에서는 화려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하나의 멀티플렉스 시설 같았어요. 그저 게임과 인터넷만 즐기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이용료 결제도 직원과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무인 키오스크 기계로 시간권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한켠에는 간이 편의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과자와 음료가 많이 준비되어 있었고 이것 역시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결제가 가능했어요. 핫도그, 소시지뿐만 아니라 직접 요리한 음식을 개인 자리 앞에까지 갖다주는 최상의 서비스였죠. 시설도 진짜 훌륭했습니다.
폐쇄적이고 답답한 미국의 PC방과 달리 한국은 금연시설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 공기청정기를 곳곳에 두어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했어요. 우리 수학여행단도 PC방을 1시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워낙 사양이 좋다 보니 인터넷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습니다. 인솔 선생님은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1위로 뽑혔다며 세계 평균 속도보다 4배나 높았다고 하셨어요. 제가 또 놀란 것은 완벽한 시스템과 더불어 게이밍 전용 의자였습니다. 마치 안락 의자에 앉은 것 같은 편안함을 주면서도 반쯤 누운 자세로 편하게 게임할 수 있는 맞춤형 의자였죠. 의자 한 개당 20만 원이 넘는다던데 이런 대형 모니터에 최신식 컴퓨터에 게이밍 전용 의자까지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당 이용 요금은 2,000원이 채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한국처럼 IT와 인터넷이 발달한 곳은 집집마다 컴퓨터와 노트북이 다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친구와 이렇게 고급진 시설에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와서 놀다니 한국이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이 막바지에 들면서 인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땠는지 물어보셨어요. 막연히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한국의 모습보다 실제 생활 속에 한국은 더욱 발전해 있었고 한국 전체에 걸쳐 있는 인프라를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고 한류 문화를 학교에서 미리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는 친구도 있었죠. 뉴욕으로 돌아온 수학여행단은 전교생이 모인 대회의실에서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녀온 친구 중 몇몇은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하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났지만 추억과 한국의 인식에 대한 긍정적 변화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헬렌 씨의 사연을 보니 수학여행이 아니라 인생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